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기를. 건강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아프니까요, 눈이. 제가 오늘 다래끼 수술. 눈 수술이라고 여기 뭐하고 좀 이렇게 다래끼 남아 있는 걸 제거했더니 지금 눈이 좀 웃기게 생겼습니다. 아니 굉장히 뭔가 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 현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뭘 그렇게까지. 하여튼 이게 멍이 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며칠 안에 재밌는 걸 보실 수도 있든 마음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재밌는 광경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펜다 한쪽 펜다 같이. 네,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4338님께서 난이 뭐라고 난장판이네요. 한심해요. 뭐가 중헌디. 유유. 맞습니다. 3884님 초등학생 기싸움도 아니고 누가 코피 먼저 터졌냐 이런 애들 싸움도 아니고 진짜 유치한 정치판입니다. 국민들이 부끄럽습니다. 네, 보는 국민들만 부끄러움. 그렇죠. 국민들의 몫이네요. 3186님 와 양당 대표 회담 생중계 성대모사 천재 이상민 씨도 함께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뭐죠?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아시면서 여쭤볼게요. 뭐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달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 500명씩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MBC가 영향력, 신뢰도, 열동률, 유튜브 구독자 수의 4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작년엔 대체로 2, 3위였는데 1년 만에 이 모든 분야에 압도적 1위가 되었다는 소식. 깜짝이야. 네, 어색하지만 받아들입니다. MBC가 이 선전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모든 분야를 1위를 석권했다는 소식은 저도 방금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MBC를 이렇게 열동률, 신뢰도, 영향력, 유튜브까지 사랑해 주시는 MBC를 걸까요? 듣고 싶어하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MBC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또 MBC를 보면 어떤 약간 뭐랄까요 궁금증도 풀리고 질문을 피하지 않으니까요. 또 시원하기도 하고 할 말을 하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겠습니까? 1년 만에. 그거는 어떤 쪽은 또 갑자기 떨어졌고 그런 어떤 언론 지형의 영향도 있겠죠. 사실 정상적인 언론 지형이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탐사 보도할 만한 주제가 얼마나 넘쳐 흐릅니까? 근데 MBC에서 지금 다 독점하고 있어요. 독식하고 있죠. 지난주 PD수첩 주제가 02-800-7070에서 걸려온 전화 수사 외압인가 항명인가가 주제고요. 오늘 밤 10시 20분에 하는 또 PD수첩의 주제는 검찰은 알고 당신은 몰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마땅히 있어야 될 보도들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답답한 걸 또 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깜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원래 언론의 주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MBC가 좀 충실히 하고 있고 나머지 특히 KBS 같은 부분은 1년 만에 영향력 부분에서 크게 하락했어요. 신뢰도 열동률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년 만에 김백의 KBS가 된 이후로 뭐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래 그 공급이 줄어들면 저희가 독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씁쓸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동료 언론인들이 계신 게 되고 거기도. 근데 거기서도 저희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똑바로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예.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네. 뭐 KBS, MBC, 조선일보가 원래는 3강 체제를 구축해 왔었는데 올해는 MBC가 독식 흐름을 보이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와의 격차도 MBC와는 또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예. 해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 결과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드릴게요. 아니.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예. 이달 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건희기 고위 간부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예. 사건 이후에 건희기가 어제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었는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브리핑에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에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현재로선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자체 조사도 없이 지금 외압이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체 조사가 있어야지 어떤 지금 인과관계가 나올 텐데.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논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이 자체 조사를 지금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놓고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그냥 어떤 아무 일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나온 어떤 그 팩트들만 해도 지인들은 계속 이분이 괴로워했었고 건희기의 명품백 관련 결론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었고 또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고 이런 보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으면 누구보다 시급하게 건희기의 건의를 위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도대체 건희기가 뭐가 시급한가요? 그러니까요. 고인까지 되셨고 이 고인이 20년 동안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예상해 볼 수 있었잖아요. 한겨레와 인터뷰했었던 한 직원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고 원인 파악이나 재발 방지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철환 국민위원장도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시급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순직 처리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는데 순직 처리를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또 유가족분들도 진상조사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이분이 지금까지 어떤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어떤 평생 강직한 공무원으로 살아가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고 근데 그 정황적인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이 명품백의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정황들이 있고요. 전원이 있으면 당연히 권익위는 조사를 해야죠.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를 얘기해 줘야지. 지금 무슨 정치적 논란 어쩌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건희기 정순윤 부위원장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 의혹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수처만이 건희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련 의혹이 스쳐 지나가면 모든 기관이 지금 스쳐 지나간 기관이 상당히 비난을 받고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병대는 무슨 해병대대로 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거기도 하나 검증된 것이 없고 권익위는 정말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방치할 수 있는지. 권익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어떤 고위직 직원이 돌아가셨는데요. 남 일 얘기하듯이 진상규명은 시급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되게 어려운 사건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의혹 사건은요. 또
똘똘한 1년차 사회부 기자 시켜가지고 3일만 취재시키면 아마 그 전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 이분이 고인이 되신 이분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모멸감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네. 이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할 때 그 지인들이 전달하자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네. 정말 그 모멸감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는 직업상의 어떤 동료의식도 느낍니다. 네. 우리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어떤 이상한 사건을 보고 외압이 있었다면 네. 뭐 그건 모르지만요. 권익에로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쓸 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네. 저희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은 부패 방지에 어떤 천병에 섰던 분인데 맞습니다. 이걸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으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네. 고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